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은 꾸민걸 PC의 흡연 PC 청소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며칠 전 당근에서 이제 좋은 PC를 입양을 하셨는데, 이제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PC를 사갖고 오셔서 이제 집에서 이제 구동을 한번 해보니까, 전에 이제 사용하셨던 분이 이제 흡연을 하셔서 그런지 약간은 이제 담배 냄새가 조금 많이 났었고, 그 다음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 내부를 한번 보니까 이제 면봉으로 한 2시간 정도 한번 청소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먼지가 말끔하게 제거가 되지 않고 해서 꾸민걸 PC 한번 문의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PC 오프라인 매장 20년 차인 꾸민걸 PC는 어떻게 청소를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컴프레셔의 강한 바람으로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분해를 통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아시죠? 에어컨의 청소도 요즘에는 뭐 그냥 필터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 분해를 해서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에어컨과 비교하면은 전체 분해를 해서 청소하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요즘은 전체 분해를 해서 청소하는 업체가 많이 없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떨 때는 그 최저 시급보다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전체 분해하고 또 재조립까지 이루어지고 또 각종 정비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 이거를 되게 많은 업체들은 아마 선호를 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이 P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후 3시부터 시작을 해서 약 한 4시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흡연 PC는 그냥 강한 바람으로 먼지가 날아가지가 않습니다. 먼지가 응집되어 있고 긁어서 청소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고객님께서 자가적으로 집에서 저기 오시기 전에 한 2시간 정도 면봉이라든가 뭐 각종 도구를 통해서 청소를 하셨는데 말끔하게 되지는 않죠. 그래서 일단은 꾸민걸 PC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 일단은 당근에서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이 PC가 맞는 사양으로 구매를 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리 청소 전에 고객님 보시는 앞에서 하나씩 체크를 하였습니다. 뭐 그냥 간단 스펙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뭐 CPU라던가 뭐 메모리의 용량, 뭐 SSD,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정도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SSD와 하드디스크의 건강 상태입니다. 뭐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울트라 DMA CRC 오류가 존재하였는데, 이거는 제가 하나씩 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본체를 가지고 오셨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PC 내부 사진입니다. PC 내부 사진을 봤을 때도 일단은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측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1번이라고 하면은 1, 3번이 꽂아져야 되는데 세컨드 방식으로 지금 꽂아져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조치를 해 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고객님 보시는 앞에서 같이 했었어요. 일단은 SSD 같은 경우에는 삼성 에보 250기가짜리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그래도 간단한 뭐 엑스레이 정도의 테스트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태는 모두 다 오케이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 디스크는 1테라를 사용하고 계세요. 지금 울트라 DMA CRC 오류 횟수라고 해서 지금 경고 36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에서 생기냐면은 내가 뭔가를 액션을 취했는데 얘가 뭔가 움찔하고 뭔가가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 카운터가 올라간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하드디스크 분량보다는 먼저 조치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하드디스크에 보시게 되면은 뭐 일단 샘플로 보여드리면 이것도 뭐 하드디스크랑 매 한 가지입니다. 규격은 하드디스크로 보여드릴게요.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생겼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꽂아지는 부분이 총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SATA 케이블이고 하나는 파워 서플라이에서 나오는 전원 공급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파워 서플라이에 보시게 되면은 케이블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파워 서플라이의 그 SATA 전원 그 케이블을 다른 놈으로 한번 교체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SATA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좀 다소 노후가 되었다. 그렇게 되면 또 새 걸로 한번 교체를 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이 SATA 포트가 꽂아지는 부분이 바로 메인보드에 SATA 포트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다른 포트로 변경을 했을 때 총 3가지가 변경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하드디스크 외적으로 생겨나는 외적인 문제는 다 배제를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카운터 수가 올라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하드디스크 불량이니까 그때는 이제 교체를 하시는 게 맞고, 지금 수치 같은 경우는 36, 이거는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딱 단정지어서 하드디스크 교체하세요라고 하면은 먼저 이 3가지부터 실행을 해 보시고 카운트가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 외적인
문제에서 생겨난 문제니까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이 카운트가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다가는 중요한 데이터를 저장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자, 한번 이제 전체적인 분해를 하기 위해서 한번 보니까 일단은 그래픽 카드가 이제 케이스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삐딱선을 타죠. 나사가 제대로 수직으로 박혀야 되는데 옆으로 박혀져 있어요. 이거를 제가 한번 보니까 일단은 케이스와의 이거의 그 그래픽 카드에 약간의 유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휘어가지고 정상적으로 딱 수직으로 박히게끔 제가 다 조치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사 구멍이라던가 이런 데 보시게 되면은 일단 약간의 좀 부식이라던가 이런 게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는 이미 부식이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고객님께서 일단은 닦은 흔적이 보여요. 일단은 닦고 오셨었는데 일단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멘붕으로 이제 손이 닿는 부분은 다 조치를 한번 해보신 거예요. 이렇게 먼지 상태라던가 이런 걸 보고 있고요. 일단 먼지 색깔 익숙하죠. 자, 니코틴과 함께 응집된 먼지의 모양입니다. 이거는 뭐 강한 바람으로 절대로 날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흡연 PC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다행히도 지금은 까만 PC라서 그렇게 티가 나지 않는데 지금 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오염, 이염이라고 해야 되나 그 니코틴의 잔해물로 인해서 색상이 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흰색 PC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깔끔하게 되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까만색 PC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괜찮기는 한데 이 PC가 흡연 PC냐 아니냐를 진짜 판단하기 위해서는 케이스 있잖아요. 케이스에 일단 물티슈를 문질러서 그 겉부분 한번 닦아 보셨을 때 누런 게 묻어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흡연 PC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흡연 PC가 아닌 경우에는 묻어나지가 않습니다. 흡연 PC 일단 우리가 연초 있죠. 연초 하얀색 연기가 나는 거 그냥 뭐 담배 시중에서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불 붙여서 태우는 거 그거 같은 경우는 뭐 마찬가지고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전자담배입니다. 전자담배인 경우도 나는 집에서 담배를 태우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전자담배도 담배입니다. 전자담배도 PC 앞에서 오래 태우시게 되면 겉에 부분에 누렇게 변색이 되고 또 물티슈로 닦아내게 되면 다 누렇게 묻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후면팬에 있는 펜의 상태를 한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의 상태입니다. 그래픽 카드도 한번 제가 분해를 해서 한번 보고 있고요. 여기에 원래 뭐 메이커라던가 이런 게 붙어져 있던 거는 이미 다 접착력이 떨어져서 다 떨어진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를 탈거하고 이제 메인보드에 군데군데 먼지 같은 것들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를 탈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측면입니다. 케이스 측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측면에도 이제 군데군데 먼지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파워 서플라이 안쪽 내부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하드 디스크가 고정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일단은 케이블은 이미 노후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i5 8500으로 해서 지금 약 7년, 8년 차에 접어드는 PC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드 디스크를 고정을 할 때 옆에 원래 나사가 있는데 이제 케이스에 동봉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무시하시고 장착을 하신 것 같고 아니면은 추후에 SSD에 대한 용량이 부족해서 그냥 하드디스크도 별도로 구매를 하셔서 했는데 이제 케이스는 벌써 오래됐으니까 나사가 다 없겠죠. 그래서 그냥 임의적으로 이제 장착을 하시지 않으셨는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라도 이제 CRC 오류 횟수가 아까 노란색 경고 뜬 거 있잖아요. 그것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다 보강해서 정상적으로 수직으로 딱 되게끔 장착을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드디스크를 제거를 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제 먼지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아무래도 한 7년 정도 된 PC이기 때문에 먼지가 아주 수북이 아주 차곡차곡 아주 잘 쌓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전면부 베젤을 한번 뜯어 본 상태이고요. 그리고 전면부 베젤을 뜯었을 때 이제 펜에 맞닿아지는 부분 겉에서 봤을 때 그 유리 있는 부분도 지금 먼지가 좀 상당하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여기 나사 두 개가 있고 위 상단도 나사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나사를 풀러가지고 유리를 빼서 이제 청소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너무 조금 떼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뗄라 그러니까 유리가 바짝바짝 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제가 그냥 겉에 부분만 안쪽에서 그냥 보이는 부분만 깔끔하게 클리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하드디스크 이제 뭐 SSD는 사진에 나오진 않은데 SSD까지 싹 다 탈거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청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ATA 케이블을 한번 유심히 봤는데요. SATA 케이블도 이 위에 먼지가 이제 중력에 의해서 수직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또 차곡차곡 쌓아진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절대로 바람으로 날아가지가 않습니다. SATA 케이블은 제가 새 걸로 교체를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클리닝을 해놓은 상태이고 왼쪽은 클리닝 전입니다. 지금 이거를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 놓은 거고요. 지금 오른쪽 깔끔하죠? 왼쪽이 이제 클리닝 전의 상태입니다.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케이스 전면부. 이제 먼지 색깔 익숙하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후면팬을 한번 탈거를 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클리닝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클리닝 전 이제 고객님께서 이렇게 된 거는 어느 정도 청소를 해갖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클리닝 후 깔끔하죠. 그 다음에 다행히도 이제 외부적으로 변색이라던가 이런 거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면부 팬도 3개도 다 뜯어냅니다. 그리고 뜯어냈을 때 요 샤시에 있는 부분도 제가 깔끔하게 청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청소를 다 마치고 이제 팬을 이제 장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깔끔하죠? 반짝반짝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드 디스크도 옆에 있는 나사를 장착을 해서 지금 여기 밑에 부분도 다 깔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장착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제 하드 디스크 같은 경우는 정말로 수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모터가 돌아가면서 이제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직, 수평 혹은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약간 삐딱선을 탔다. 그렇게 되면 약간의 하드 디스크에 대한 수명이라든가 안정성을 크게 기대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주 작은 미세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이제 빛에 비치게끔 해서 시리얼이 안 나오게 찍었는데 지금 CC로 시작한다. 두 번째 C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상 AS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실제적으로 사용하시는 고객님께서 인지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상 AS 기간이 6년입니다. 그러니까 22년도에 구매를 하셨으니까 28년까지는 무상 AS 기간 약 2년에서 한 3년 정도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무상 AS가 남아있다 그러면 뜯으면 안 됩니다. 뜯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AS 거부 사태가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파워 서플라이를 또 구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 파워 서플라이 전격 700W 제품이고요. 꽤 쓸만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더 사용하실 수 있도록 혹시라도 생겨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겉부분만 제가 깔끔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제품은 무상 AS 기간 6년 제품으로 2028년까지 AS가 가능하고 뒤에 있는 CC, T 다음에 26은 이제 주차입니다. 생산 주차. 그러니까는 아마 영수증은 없으실 거고 26주차니까 한 달이 4주라고 치게 되면은 7, 6월, 5월 한 5월 정도로 하면 안전빵이겠네요. 그러니까 28년 5월까지는 문제가 생기면 파워 구매하지 마시고 무상 AS가 된다. 무상 AS라고 하면은 단순히 그냥 일반 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그냥 무상으로 그냥 교체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업체를 통해서 하시게 된다 보면 AS 대행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택배비라든가 아니면 각종 보고서라든가 이런 거를 작성해서 교체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감안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내가 만약에 스스로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택배비만 들게 되고 무상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부분을 제가 나사를 풀르면 안 돼요. 여기 총 4개를 해서 윗뚜껑을 걷어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제가 풀르면 안 돼서 딱히 열어보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PC 같은 경우는 i5 8세대 그러니까 약 7년 정도죠. 7년 정도 전에 있는 모델인데 이거랑은 좀 갭이 안 맞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파워 서플라이를 한번 중간에 교체를 하셨다. 그것도 업그레이드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파워 서플라이는 최근에 그나마 22년도 이후에 교체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7년 정도로 치게 되면 25년, 2018년도, 19년도에 구매를 하셨겠네요. 이 PC는. 그 이후에 한 3, 4년 쓰다가 파워 서플라이는 교체가 된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보드 쪽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씩 클리닝을 한번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먼지 같은 부분들 한번 이거는 안 날아가요. 컴프레셔로 이거는 깔끔하게 닦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에 대한 이제 접촉 불량을 방지하기 위해서 메모리 접촉 부분도 다 클리닝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PCB도 다 한번 클리닝을 한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의 이제 쿨러 방열판을 한번 떼봤는데요. 아무래도 한 7년 정도 됐다. 그렇게 되면 이제 써멀 그리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좋은 컨디션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도 그렇고요. 지금 이것도 제가 다 깔끔하게 닦아내서 써멀 그리스도 제 도포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U 쿨러를 한번 떼놓은 상태입니다. 뒤에 있는 부분. 겉으로는 잘 안 보이죠? 먼지가 얼마나 있는지, 그죠? 근데 뒷면에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 먼지가 누렇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방열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 상단 보이지 않는 부분도 다 제가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초음파 색적기를 통해서 하는데, 이거는 뭐 그냥 물로 그냥 세제 넣어서 하면 한참 걸려요. 그래서 이제 초음파 색적기를 통해서 약품 하나 조금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한번 쭉 하니까는 먼지의 색상 때문에 이제 물이 금세 이렇게 누렇게 변색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쿨러와 이제 방열판을 이제 깔끔하게 이제 클리닝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멀 그리스를 도포합니다. 서멀 그리스랑 CPU와 CPU 쿨러 방열판 사이에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서멀 그리스는 아틱사의 MX4 제품으로 했고, 나 어디 가서 서멀 그리스 제도포했다 그러면 뭐로 했는데 물어보겠죠. 그러면은 나 MX4인가 뭔가 뭐 그걸로 했어. 그러면 잘했는데, 이런 평을 들을 수 있는 서멀 그리스고, 각 업체별로 그 서멀 그리스를 사용하는 그 종류라던가 또 선호도가 다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 봤던 것 중에서는 이 MX4가 굉장히 만족도를 주고 있어서 저는 이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PU라던가 CPU 쿨러 방열판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매끈매끈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약간의 홈이라던가 이런 게 파여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얘가 메꿔줘서 열 전도율을 높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을 높일 수가 있고, CPU의 쿨러가 돈다 하더라도 온도가 제대로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컴퓨터가 CPU가 만약에 100도 이상 한 1, 2분 정도 유지가 된다 그러면 컴퓨터는 자동적으로 꺼지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발동되는 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스로틀링이라고 있습니다. 스로틀링은 인위적으로 성능을 낮춰가지고 온도를 좀 낮추겠다 하는 기능인데, 일종의 성능 제한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한 게임을 실행하게 되면 20분 정도는 잘 돌아가는데 20분 이후에 자꾸 뚝뚝뚝뚝뚝 끊긴다. 이거는 바로 스로틀링에 걸린 부분입니다. 성능 제한을 두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먼저 포맷부터 하시는 게 아니라 CPU의 온도부터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리닝을 해서 지금 CPU와 이제 메모리까지 쿨러, 그 다음에 메모리까지 장착을 해 놓은 거고요. 메모리는 제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금 여기 써 있네요. 여기 퍼스트라고 써 있죠. 퍼스트 지금 이렇게 1번, 3번 부분에다가 제가 장착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퍼스트. 원래는 여기에 장착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에 메인보드를 장착하고 SSD까지 장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를 한번 정비를 하려고 한번 보니까, 그래픽 카드는 이제 GTX 1060, 그 다음에 3기가 제품이었고요. 정말로 롱런하는 제품이고, 정말 내구성 진짜 최고인 제품입니다. 아직까지도 어디다 내놔도 그냥 일반적인 뭐 롤이라던가 일반 뭐 서든 어택 또 뭐 있나 피파 하기에는 진짜 부족한 없는 그래픽 카드고, 정말 뭐 불량률 적고 좋은 그래픽 카드입니다. 일단은 상태를 보니까 일단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그냥 부식이라던가 이런 거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딱 보시기에도 지금 나사, 이거는 이미 손을 대는 상태예요. 원래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U가 고정되는 요 방열판 요 나사가 총 보통은 4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보이드 뭐 실드가 하나가 붙어져 있어요. 이거를 또 나사를 열게 되면은 이제 AS를 못 받는다, 주의하라, 뭐 이게 경고가 있는데, 지금은 그 스티커는 없었고, 스티커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여러 번 손을 댄 거예요.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뜯어서 뭐 서멀 그리스를 재도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업체가 한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 게, 이렇게 나사가 다 지금 소위 말해서 빠가가 나 있죠. 요거 잘못 건들게 되면 쪼이지도 못하고 열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래 나사가 하나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요것도 하나가 없고, 자가적으로 하셨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냥 서멀 그리스 재도포를 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고, 뭐 리히팅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차피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리히팅이 잘 걸리는 제품은 아니라 그 크랙이죠. 냉납이 잘 걸리는 제품이 아니라, 뭐 선뜻 저도 열어보지 않아서 확정을 못 드리겠지만, 이렇게 뭐 실드라던가 이렇게 약간 누렇게 변색된 거는 온도에 의해서 변색됐는지 아니면은 뭐 니코틴에 의해서 변색이 됐는지 자세하게 제가 파악은 어렵겠지만, 일단은 리히팅은 하지 않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한번 서멀 그리스를 한번 재도포를 하셨는지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께서도 뭐 중고로 또 구매를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래픽 카드만. 자, 여기 일단은 나사가 없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나사 구멍들이 다 빠가가 나 있습니다. 그래도 고정은 돼 있었어요. 만약에 고정도 안 돼 있다 그러면 제가 어떠한 특별한 조치를 취했을 텐데, 일단은 고정은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SATA CRC 오류 횟수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이것도 다 케이블도 새 걸로 그냥 무상으로 교체를 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밑부분 이제 클리닝 된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청소가 된 거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고 있죠. 비포 애프터 잘 모르시죠? 비포를 한번 볼까요? 뚝뚝뚝뚝뚝뚝뚝뚝 한참 걸리죠. 자, 어떻게 오셨나? 처음에 사진도 굉장히 많이 찍었네. 이렇게 오셨었고, 이렇게 오셨었고, 지금은 깔끔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반짝반짝해졌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이제 케이스 유리까지도, 유리도 이제 이 고객님께서 얼마나 PC에 대한 애정이 있는지를 조금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일단 유리가 아주 굉장히 깔끔하게 아주 반짝반짝하게 해서 오셨었고, 저도 한번 덧대서 한번 낚아냈는데 유리는 그렇게 티가 나지 않았어요. 원체 깔끔하게 닦아서 오셨었고, 그 다음에 면봉으로 일일이 손이 닿는 부분을 다 한번 하셨더라고요. 2시간이 걸렸지만은 다 한번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PC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C의 이제 전반적인 안정성을 높여주는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메인보드는 B360M 박격포 제품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일단은 메인보드 자체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죠. 그리고 이제 봤을 때 이제 i5 8500 메모리는 16기가.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의 바이오스 버전 빌드 데이트가 나오는 거 보니까 2018년 5월 21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2018년 이후에 구매를 하신 거라 대충 맞아떨어지죠. 제가 한 7년 차 정도 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메인보드 바이오스 버전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신 바이오스가 있는지 한번 메인보드 제조사의 홈페이지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2024년 8월 9일 버전으로 신버전이 올라와 있는 게 있었어요.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랑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라든가 이슈를 수정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메모리를 쓰고 있는데 혹은 SSD라든가 아니면 CPU를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는데 특정한 버전 이상이어야지만 호환이 된대,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바이오스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 현재 PC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되면은 굳이 바이오스 제조사에서는 업데이트를 하지 마세요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괜히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은 메인보드는 브릭스 상태예요. 벽돌 증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마세요라고 이제 제조사에서 권장하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지금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시점이야, 시스템의 안정성이 굉장히 안 좋고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됐대, 그렇게 되면은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잘할 것만 같은 주변의 지인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이번에 군대를 갓 전역한 뭐 오빠라던가 아니면 뭐 사촌, 동생, 뭐 형아, 누나, 그죠?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삼촌, 할아버지, 외할머니 한번 다 여쭤보시고, 나는 이제 손 뗐다, 난 못하겠다, 그렇게 하시면은 절대로 또 자가족을 하지 마세요. 나는 진짜 내가 만지면은 모든 게 다 고장난다, 난 정말 똥손이다, 절대로 시도하지 마시고, 저도 여러 영상들을 제조사별로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거 따라하지 마시고, 주변 PC 수리점에 가시게 되면 보통 한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면 안전하게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업데이트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렸습니다. 지금 바이오스 업데이트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께서 저한테 요청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거가 뭐냐면 SSD를 만약에 여기다가 장착을 하고 싶은데 뭘로 장착하면 좋을까요? 라고 저한테 여쭤보셨는데, 일단은 이 메인보드에 대한 제가 한번 정보를 한번 보고요. 여기에 이제 어떤 제품이 호환이 되는지를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인보드, 일단은 뭐 상품 설명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요 제품인데요. 자, 봅시다. 자세하게 나와 있는지. 메인보드 홈페이지에서 가서 봤는데도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요거랑 비슷하더라고요. 자, 봅시다. 여기 메모리 칩셋 저장 장치를 보게 되면은 PCI 프로에서 M.2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M.2 슬롯 두 개로 알고 있고요. 두 개. 이건 한번 보고 있어요. 3.0 곱하기 4가 지원이 되네요. 3.0 곱하기 4가 지원이 돼요. 그렇게 되면, 자, 이번에도 창 하나 열고, SSD는 요즘에 SSD 굉장히 비싸죠. AI 때문에. 자, 이것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면, SSD 가격이 진짜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제품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AI가 이제 학습을 하거나 이런 거 데이터에 대한 저장을 할 때는 하드디스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효율성도 좋고 용량이 굉장히 크고 하니까 SSD 기껏해야
뭐 1테라, 2테라인데 하드디스크는 그거보다 큰 용량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하드디스크도 굉장히 가격이 높았고 이제 공룡 같은 기업들이 이제 AI에 진출을 많이 하게 되면서 SSD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SSD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자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선량한 우리 같이 일반적으로 PC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SSD의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소위 말해서 요즘에 뭐 존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는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은 아마 이게 평준화가 돼서 오르면 더 올랐지 아마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앞으로 계속적으로 AI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는 공급을 못 따라갈 것입니다. 공급이 못 따라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와 호환이 되는 거는 3.0 곱하기 4니까 여기서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한 500기가짜리가 지금 122,000원이에요. 지금 요거 다나와에서 보시고 이 고객님이 한번 요청을 해주셨으니까 다나와에 가시게 되면은 이제 견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SSD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PCI 3.0 곱하기 4를 해줘서 여기에서 이제 나에게 맞는 용량을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기 순위로 봤을 때 삼성 제품이 122,000원이고 웨스턴 디지털 얘랑의 지금 속도 차이가 조금씩 나고 있죠. 얘는 순차 읽기 3100, 얘는 2400. 그리고 SSD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사실 제일 좋기는 좋습니다. 그냥 제가 판매라던가 이런 걸 했을 때 대부분 만약에 사신다 그러면 하이닉스라던가 뭐 삼성을 사시는 게 저는 조금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다른 것들 이런 것들 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AS 기간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한 5년짜리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AS 5년은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 하이닉스 이 외에는 잘 없습니다. 물론 뭐 A 데이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긴 있지만 그래 자체적인 컨트롤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안정성을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제일 제가 써본 것 중에서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략적인 가격이에요. 뭐를 사셔야 되는지를 제가 찝어 드리는 거니까 3.0 곱하기 4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쓰시면 되실 것 같고요. 물론 4.0 곱하기 4를 쓰셔도 되기는 됩니다. 이걸로 되긴 돼요. 근데 이제 가격이 조금 더 높고 속도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아까는 뭐였죠? 만약에 삼성 제품으로 했을 때 지금 3100이 나오잖아요. 3100 그죠? 3100이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 딱 2배가 나옵니다. 한 7000 정도가 나와요. 지금 하이닉스로 비교를 해볼게요. 하이닉스도 한 7000 정도가 나올 텐데요. 진짜로 그런지 여기 7000 정도 나오죠. 읽기 쓰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내 거에다가 장착을 한다. 나는 3.0 곱하기 4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 3.0 곱하기 4로 지원이 되는데 여기다 꽂으면은 7000으로 작동하느냐 그게 아니라 속도는 반토막 나서 얘에 맞게끔 호환성 모드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가격 차이를 비교를 했을 때 4.0 곱하기 4도 가격이 그렇게 뭐 한 1, 2천원 뭐 돈 많은 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이걸로 사셔가지고 추후에 PC를 바꾸실 때나 그때는 좀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거를 그 PC에다 장착을 해서 그냥 온전한 속도로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3.0 곱하기 4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그 꾸민걸 PC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청소하는 과정과 그 청소에서 끝나지 않고 고객님의 시스템 안정성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정비라던가 이런 거 한 내용들 한번 보여드렸는데 요새는 정말 그 청소를 하는 업체들을 이렇게 분해를 하는 청소를 하는 업체들이 정말로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내 PC에 대한 애정이 있고 진짜 어디서 PC를 구매를 했는데 나는 담배를 피지 않았는데 방에 갖고 와서 PC를 켜보니까는 담배 대찐 냄새가 좀 나를 괴롭힌다. 담배 안 피시는 분들은 한 번에 알 수가 있거든요. 괴롭힌다 하시면은 이렇게 한번 청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PC 케이스에 대한 팬의 개수가 너무나도 많다. 그럴 때는 그리고 또 PC 팬 케이스에서 팬에서 소음이 좀 발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조금 산지가 다소 오래되었고 전면부의 USB 포트라던가 이런 게 좀 불안정하다. 그럴 때는 PC 케이스를 청소하시는 것보다는 PC 케이스를 새로 사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는 거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를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